세상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산골, 허름한 공방에서 낡은 태블릿 하나로 꿈을 꿔온 한 소녀. 세계 최고의 IT 기업, 구글 본사 회의실을 숨죽이게 한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 이 작은 손이 쥐었던 것은 태블릿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한 소녀의 희망 스토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저와 할머니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지프로 만드는 공예품과 천으로 만드는 인형들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학교에서 미술 시간만큼은 제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에선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미술과 영어만큼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하셨던 경험 덕분에 기본적인 영어를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마을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지우야, 너 정도 실력이면 서울로 나가 디자인을 배워야 해. 미술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미술학원은커녕 기본적인 미술 도구를 사는 것도 벅찼어요. 컴퓨터나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는 꿈도 꿀 수 없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같은 반 유정이가 새로 산 태블릿을 자랑하며 제게 보여줬어요. 내 생일 선물이야. 이거 200만 원짜리야. 그녀의 말에 저는 덤덤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부러움과 서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죠. 근데 너 같은 애가 뭐 알겠어?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유정이의 말은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제 마음속에 있는 불같은 열정을 닮았죠. 언젠가는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올 거라 믿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누가 버린 것 같은데 혹시 쓸 수 있을까? 할머니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워온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긁힌 자국 가득한 태블릿 PC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망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태블릿이었죠. 제 손으로 만져보는 첫 태블릿이었습니다. 무조건 돼야 해. 물에 젖은 태블릿을 말리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수리 방법을 찾았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기술책을 빌려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며 태블릿과 씨름했어요. 때론 눈물이 날 만큼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지우야, 그만 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될 것 같아요. 할머니의 한숨이 들렸어요. 드디어 화면이 켜졌을 때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할머니도 놀라 달려오셨죠. 됐어요. 할머니 정말 됐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태블릿은 비록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제게는 보물과 같았어요. 인터넷에서 무료 드로잉 앱을 찾아 설치했죠. 처음 디지털 캔버스에 선을 그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종이에 그림 그리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수해도 되돌릴 수 있고 수많은 색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죠. 열정에 불타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따가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이러다 눈 나빠진다. 할머니의 걱정에도 저는 웃기만 했죠. 괜찮아요. 이게 제 미래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던 중 무료 코딩 앱도 발견했어요. 태블릿에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을 따라하며 디지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실력 덕분에 해외 사이트의 튜토리얼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코딩 용어들을 하나씩 익혀가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졌죠. 태블릿은 자주 과열되고 갑자기 꺼지기도 했어요. 한참 작업하던 그림이 모두 날아간 날엔 울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돈 좀 모아서 제대로 된 태블릿을 사야겠어요. 할머니에게 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의 수입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죠. 용기를 내어 관광지에서 캐리커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없어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 부부가 다가와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영어로 대화하며 정성껏 그림을 그렸죠. 그들은 제 그림과 영어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찾아왔고 점차 손님이 늘어났죠. 저는 그 돈으로 태블릿 부품을 사서 성능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요?
저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며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웹툰 앱 개발에 몰두했어요. 낡은 태블릿으로 코딩하면서 수많은 오류와 씨름했습니다. 때론 화면이 갑자기 꺼져 몇 시간 작업이 날아가기도 했죠. 어떻게 시골 학생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대회 접수날, 담당자의 의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담당자에게 제가 어떻게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는지 설명했어요. 영어로 된 튜토리얼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많은 해외 자료들을 참고했다고 말했죠. 담당자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참가자 명단에는 도시의 유명 학교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최신 장비와 전문 학원의 도움을 받은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그에 비해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야, 강지우 너도 참가해? 유정이가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 고물 태블릿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들의 조롱이 귓가를 맴돌았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대회 당일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유정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긴장시켰어요. 그는 지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저희 마을에서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앱은 제한된 환경에서도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웹툰 플랫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흘렀죠. 시연 중간에 태블릿이 갑자기 멈추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백업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침착하게 말하며 다시 시작했어요. 유정이 아버지의 표정은 처음엔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러나 제가 어려운 코딩 문제를 설명하고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질문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그가 손을 들었어요. 이 코드를 직접 작성한 건가요? 의심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모두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학교 컴퓨터실에서 공부하고 집에서는 이 태블릿으로 코딩했죠. 할머니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워온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심사장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심사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분들도 이어서 박수를 쳤죠. 놀랍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 심사위원의 진심 어린 감탄이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네가 대상이야. 정말 축하해. 지역 경진대회 결과 발표 날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께 소식을 전했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지우가 해냈구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나왔죠.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세계 디자인 챌린지 본선에 초청합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지만 진짜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대회라고요. 할머니께 설명드리자 표정이 복잡해지셨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이라니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참가비, 비행기표, 숙박비까지 계산해보니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했어요. 상금으로 받은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꿈만 같던 기회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었어요. 학교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 태블릿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지우야,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려 했지만 마음속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죠. 할머니는 제 상태를 아시고도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평소보다 더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셨죠. 먹어야 힘이 나지. 그 말씀에 더 서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두꺼운 봉투를 내미시며 말씀하셨죠. 지우야, 이걸로 미국에 다녀오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아오신 비상금과 최근에 논을 판 돈이었죠. 할머니, 이걸 어떻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 뭐 했겠니?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거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감싸쥐었어요. 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여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생애 첫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저에게 미국행 여정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어요. 실리콘밸리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됐어요. 화려한 건물과 최첨단 기술들 사이에서 낡은 태블릿을 든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최신 맥북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은 그들 사이에서 저는 시골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죠. 등록 데스크에서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제 태블릿을 바라봤어요. 이걸로 참가하실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미국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어요.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왔어요. 제 대답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럼 실리콘밸리는 처음이겠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내 이름은 앤디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처음으로 만난 친구였습니다.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됐을 때 다리가 떨려왔어요. 무대 위에 올라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지우입니다. 갑자기 태블릿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심사위원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이런 상황도 제 일상의 일부입니다. 태블릿을 다시 켜며 말했죠. 제가 매일 겪는 도전이자 현실이에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왔고 이 낡은 태블릿은 할머니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워오신 거예요.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진정한 혁신은 장비의 성능이 아닌 아이디어와 열정에서 온다고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발표가 다시 시작되자 저는 제 앱의 특별한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앱의 핵심은 오프라인 작업 모드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죠. 전력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작업 내용이 자동 저장되고 인터넷 없이도 동기화됩니다. 또한 저사양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코드를 경량화했어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복잡한 드로잉 작업이 가능하죠. 제 앱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드로잉과 코딩의 결합이었어요. 사용자가 그린 캐릭터에 간단한 코드로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연하며 설명했죠. 코딩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국어 자동 번역 기능을 보여줬어요. 이 앱은 콘텐츠가 전 세계 어디서든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죠. 발표가 끝나자 기대 이상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무대에서 내려오자 앤디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너를 과소평가했어. 앤디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그래픽으로 무장한 발표를 했죠. 제 낡은 태블릿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제게 대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진정성을 동시에 가진 프로젝트, 그것이 제 앱에 대한 그들의 평가였어요. 대상 수상자는 한국에서 온 강지우 학생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제 귀를 의심했지만 사회자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신 할머니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죠. 호텔로 돌아와 할머니께 전화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대상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우리 지우,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강지우 씨? 저는 구글 AI 부서의 마이클입니다. 명함을 건네받고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죠. 내일 오전에 시간 있으신가요? 마이클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구글 본사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구글 본사 건물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현대적인 디자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 씨, 어제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그 이면의 가치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제한된 환경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죠. 특히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버전을 함께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구글 측에서 제 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지우 씨, 저희와 함께 일하시죠.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저녁 넷플릭스와 디즈니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스토리와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골 소녀였던 제가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다니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삶인가요? 꿈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와 고향 마을이 그리웠습니다. 미국 생활 3일차, 매일 암은 쏟아지는 제안들로 가득 찼어요. MIT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고 테슬라에서는 인턴십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옵션들을 정리해봤어요. 구글의 협력 제안, MIT 장학금, 테슬라, 인턴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 제안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할머니, 이런 제안들이 왔어요. 영상통화로 할머니께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는 화면 너머로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우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작은 별들이 고향의 밤하늘을 떠올리게 했죠. 미국의 화려함 속에서도 자꾸 떠오르는 것은 고향 마을의 아이들이었어요. 저처럼 꿈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 폐기물 처리장에서 보물을 찾아야 하는 아이들이었죠.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저와 제가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마이크를 만나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내년이면 대학생이니 공부부터 하고 싶어요. MIT 장학금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구글과도 계속 협력하고 싶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죠. 훌륭한 결정입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MIT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학업과 프로젝트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죠. 제가 배우는 모든 것을 고향 마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마이클이 제안했어요. 당신이 배우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한국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저는 그의 아이디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MIT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계 최고의 공대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시골, 그것도 산골 마을에서 살던 제가 MIT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첫 학기는 적응의 연속이었어요. 고급 프로그래밍 수업, 인공지능 개론, 디자인 싱킹 워크샵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구글과의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디지털 브릿지라는 이름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첫 미션이었죠. 이 플랫폼은 제가 MIT에서 배우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고향 마을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우야, 이 화면 보이니? 처음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던 날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아이들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죠. 오늘은 간단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을 배워볼 거예요. 밤늦게까지 수업 자료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했죠. 처음에는 10명 남짓했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생겼죠. 디지털 브릿지는 강원도 산골 아이들의 작은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 학생, 당신의 프로젝트가 회사 내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마이클이 전했어요. CEO가 직접 관심을 보이셨죠. 그 말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구글에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디지털 브릿지를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구글 교육 부문 체감자의 메일이었죠. 여름방학에는 고향을 방문했어요. 마을 회관은 이제 작은 디지털 센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제가 만든 앱 보여드릴게요. 소은이가 보여준 앱은 놀랍도록 정교했어요. 마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매주 화상 수업으로요. 소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생활과 접목해봤어요. 어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MIT로 돌아가기 전날 할머니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지우야, 넌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선물도 잊지 않았어요. 방학 때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마을 입구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었죠. 해밀채, 햇살이 머무는 집 할머니가 항상 꿈꾸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냐? 할머니는 처음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우야, 너무 고맙다.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MIT 졸업 후에는 구글의 교육 부문 리더로 일하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꿈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강원도 한 산골 마을에서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한국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